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인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느 정도 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문재인 5년을 지내면서 같은 북한 출신인 태영호 씨가 대한민국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 북한 출신 태영호 씨가 북한 방송을, 북한은 우리 방송을 틀지 않는데 우리는 북한 방송을 한국에다 틀자, 우리 먼저 틀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태영호 씨가 주장하는 북한 방송 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자 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 방송을 안 틀죠.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먼저라고 하면 나중에 따라올 것 같지만 따라오는 나중에 대한 약속은 없이 그냥 무작정 우리가 북한 방송을 보자. 북한 방송을 보면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김여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북한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자주 통일을 하자. 허구한 날 이걸 외치는 북한 방송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식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평양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가 무슨 대북풍선 날리는 것도 다 막아놓고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갖다 보여준다는 것은 그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북한 것을 자발적으로 들여와서 정부가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걸 들여와서 한국을 바꾸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북 전단 같은 거 우리는 날려보내면 거기 도착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태영호 씨 같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자기들이 받아와서 한국에 풀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가도 지불하죠. 자, 이런 걸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태영호 씨도 늑수구레하게 그냥 한국의 여느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볼 때는 무슨 광대 노릇도 하고 칠푼이 노릇도 하고 이러면서 저 사람이 북한에서 그렇게 그래도 고위직으로만 돌았는데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도 저렇게 소탈할 수가 있느냐. 우리한테 참 격의 없이 대해주고 있다. 이래서 감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 상태부터 고쳐야 하는 겁니다. 뭔 감읍입니까? 윤석열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까? 그런 천치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렇게 윤석열에게 머리 숙이고 국회의원에게 머리 숙이고 하는 그런 버러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들, 손자녀들,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도 그만큼 자기가 생활로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대우를 받는 것인데, 그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머리 숙이고 그 사람을 편드느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아주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윤석열도 권영세도 이제 태영호도 우리가 북한 걸 갖다 봐야 된다. 이제 우선 알아둘 것은, 북한은 노래도 드라마도 그리고 모든 뉴스도 전부 사상성이 투철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태영호 씨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빨갱이 노릇한 것들도 우리는 영화도 만들고 막 보여줍니다. 물론 좌파들이 그걸 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이러한 것을 틀어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100%다. 걔네들은 모든 것이 이 사상전에 맞춰져 있고 예외가 없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그냥 드라마다 하고 갖다 보면서 세뇌될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휴전선에서 우리가 무기를 빼겠다, 해안선에서 우리가 무기를 빼겠다 한 거하고 똑같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겠다 하는 아주 야심찬 반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태영호 같은 사람이 앞에서 이걸 밀고 있으니까 납득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지. 그러니 그렇지. 우리의 그 상식이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한국 국민이 왜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시청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반드시 써야 되는, 생활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을 빼고 나면 바로 남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바람직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몇십 년이나, 실제로 제도상으로 보면 100년은 더 옛날인 그런 구닥다리, 거기다가 사상도 다르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전혀 모르고 이러는 쪽의 그 정치 선전물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선전물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 한국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북한 출신 태영호 씨는 그래 이런 짓 하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렇게 머리에 넥타이 메고 숟가락 들고 설치고 뭐 그 광대 노릇하는 그것까지 그렇게 필사적으로 했던가? 그래 우리 한국 국민이 북한의 선동물을 학습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래도 김정은이가 하는 것도 옳지, 아니 그거 우리 같은 민족으로 좀 이해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세뇌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은이도 자기 자녀들을 보면은 미소를 보일 겁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장은 아니구나, 이러면 정신 나간 것이죠. 그래 결국 이렇게 다들 정부도 그리고 이 북한 출신 태영호 씨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과가 뭡니까? 북한은 우리 것에 물들까봐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 것을 자발적으로 가서 좀 주십시오 해갖고 돈도 주고 갖고 와서 여기다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누가 바뀝니까? 북한은 안 바뀌고 한국이 북한처럼 바뀌겠죠. 조금이라도. 그래,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은 한국을 북한처럼 바꾸려는 것이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좀 바뀌어야, 더 바뀌어야 연방제 통일이 술술 될 테니까. 이러면 지난 5년까지 끼워 맞추면 아귀가 아주 잘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보수다,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보수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김정은이한테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반대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좌파다 하는 이 민주당 쪽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다 이거보다는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이전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유일한 지도자로 해도 좋아 하는 좌파로 봅시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우파는 대북 방송에 열중합니다. 북한을 바꾸려고 한다. 북한을 폐쇄돼 있고 좀 부족 국가 상태에, 부족 집단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집단주의,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개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는 어떤가? 좌파는 북한의 방송을 가져와서 이곳에 들려주는 대남 방송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을 북한처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설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방송을 한국에 와서 틀면 그걸 한국인이 보지 평양 주민이 봅니까? 여기서? 여기 다 평양 주민이 삽니까? 우리가 왜 평양방송을 봐야 합니까? 왜 정부가 평양방송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을 북한에 퍼주면서. 현재 미국의 태도를 보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막 부추겨주고 있기는 합니다. 윤석열이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또 무슨 체육대회도 아시안컵인지 뭔지 그것도 가지고 와서 또 북한 와라 초대장을 보내겠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어디 한번 멋대로 해봐라. 이런 의미로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정보를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인에게 이걸 뿌리는 것은 한국을 북한화하려는 활동이 분명하다. 이건 아니다. 그 반대가 돼야 한다. 한국의 정보를, 한국의 방송을 북한에 뿌려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지금 반대의 짓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준석, 이거를 실천하겠다는 윤석열, 그리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통일부 권영세 장관, 태영호 국회의원까지 이들은 그러면은
북한의 세포 조직인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통일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 안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하는 단일한 국민의 의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간첩들, 사실은 겉모습을 봤을 때 북한 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소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건대 시대마다 세계 곳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고 간첩이었다, 이게 밝혀지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태영호 씨가 처음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양 방송을 한국에 틀어도 평양에서는 안 보는데 한국에서만 이걸 봐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한국 국민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어디라고 감히 대한민국 땅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이준석, 권영세, 태영호 이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적과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거를 여기 갖다 놓겠다. 감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 사람들 평양의 그 선전물을 학습을 해도 쉽게 안 넘어가니까, 한국 안 망하니까 괜찮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태영호는 이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해머로 대통령 때려놓고는 한국이 아직 무너지지 않네. 그래, 조금 더 세게, 이래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A 그냥 확 하고 내리친 다음에 무너졌네. 그럴 줄 몰랐지, 아닐 줄 알았지. 바로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태영호의 주장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들하고 우리가 하나였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의 체제대결 이념 전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자, 태영호 씨 말은 그겁니다. 여기서 평양방송을 틀어주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증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방송은 쓰레기고 세상의 악입니다. 그걸 왜 대한민국에 갖다 뿌린다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게 아닙니다. 태영호 씨는 평양방송이 그렇게 금과 옥조입니까?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북한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세다, 우리 평양방송 보고도 세뇌되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게 평양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며, 또 우리 한국이 뭐가 아쉬워서 평양에 그걸 보고도 우리가 갔다가 보고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평양의 선전물을 학습하고 있다. 이걸 북한에 보여줘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종북이지. 자, 태영호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북한 방송을 우리 한국에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북한이 대남 선전용으로 특별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끊임없이 송출을 할 거다. 태영호는 빨갱이고 이중간첩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 그러는데
봤으면 반성을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태용호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습습니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한다면. 그래,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 태용호 씨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태용호 씨가 여기에 방패막이로 들고 나온 게 뭐냐? 아, 이거 윤석열의 주요 국정 과제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대북 상호 소통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라는 말이다. 들어라. 귓구멍 잘 씻고 들어라. 뭐 이따위로 말을 하고 있는데, 태용호 씨, 여기는 평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이 틀렸으면 윤석열이 고쳐야 하는 것이지, 윤석열이 말을 하면 틀렸어도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태용호 씨는 또 하나 큰 소리를 칩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측 선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평화통일, 자유통일을 하지 않고는 북한은 우리 방송을 거기에 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무조건 북한 방송 한국에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개방을 추진한다. 이거 권영세 씨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두고 평양 것을 들여오겠다. 대한민국 국민을 평양 사람처럼 만들겠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은 통일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통일부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평양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걸 하겠다, 통일부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그게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있는 헌법주의 국가고 70여 년 헌정사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온 국가다. 국민이 안 된다 하는 일을 하면 그게 윤석열이든 권영세든 태영호든 누구 할 거 없이 모두 감옥에 간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공존의 세계에서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태용호 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평양방송을 먼저 여기다가 뿌린다고 해서 북한이 한국의 방송을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권영세, 태영호, 이준석 다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 먼저 평양방송 보고 나중에 쟤네들이 우리 한국방송 보는 거지. 그러는데 북한에서 30여 년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개방 안 한다. 우리 먼저 하고 쟤네 나중 이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갖다 본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태영호 씨 말은 북한은 절대 한국 방송 개방 안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평양 방송 우리가 먼저 갖다 보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기 위한 거다.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평양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서 이제 바꾸자 해야만 바뀌는 겁니다. 아니 걔네들 바꾸자고 우리가 무장해제합니까? 우리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아이 한국 사람들은 건실하고 한국 사람들은 마약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그냥 거리거리에다 다 쏟아 부어 놓자. 그리고 보여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마약을 거부한다. 아 이걸 보여주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런 더러운 마약 소굴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평양 방송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쏟아져 내리는 것, 애 어른 없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짓을 하면 윤석열 당장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로 권영세 물론이고. 태영호 씨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 수만 명 되는데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평양 방송을 보건 말건 그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우리는 더 대북 방송을 확장해야 하는 겁니다. 대남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태영호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대북 방송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대남 방송을 하자는 겁니다. 대남 방송 먼저 하고 대북 방송을 하자. 저들은 대북 방송 다 막을 텐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국부터 감염시키고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태영호는 계속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평양방송을 한국에 뿌렸는데도 한국이 공산화 안 되고 북한화 안 되고 끄떡없는 모습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아주 크게 동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왜 용감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손목에 구멍을 3개, 4개 뚫어보지. 이거 지금 태영호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윤석열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몰라서 한다? 60평생 살아온 사람이 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우리의 주적인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사상을 감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무슨 평양에 대해서 북한의 지금 그 사상성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옛날식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지금은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는 21세기에도 저마다 자기들의 신념, 그게 종교가 됐든 종족이 됐든 그 신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 집단을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깨끗한 대한민국을
저 평양 방송으로 오염을 시키겠다. 태용호 씨 이야기는 결국 그겁니다. 한국인들을 마루타로 사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자. 우리 북한 주민에게 감동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국민 마루타 될 생각 없습니다. 감히 그런 꾀를, 그런 음모를 추진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이런 흉측한 술수를 쓰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태용호 씨 보고 이중간첩이다 그런다는데 그 소리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사실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나 그 말 들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진짜여서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수하겠다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감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반역질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다. 태용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1990년대 후반에 태백산맥이라는 남한 영화를 봤다. 그때 그걸 보고 남로당의 활동상을 다룬 영화가 이 남한에 있다. 그걸 보고 대한민국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말이 꼬입니다. 본인이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죠.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태용호 씨가 결국은 공산당 활동을 했던 태백산맥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용호 씨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지 싶어서 구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용호 씨는 대략 뭐 구글에 나와 있는 정보는 본인이 그렇다고 확인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래 대략 맞춰보자. 1984년경에 태용호 씨는 북한 외무성 8국의 공무원으로 그 북한 정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뭐 이거는 특별 케이스다 할 정도로 뭐 유학도 다니고 뭐도 하고 이랬죠. 84년경에 이미 공무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88년경에 김정일의 전담 통역 후보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유학을 갔다는 것이죠. 또 유학을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나서 1993년부터 1990년대 말 했으니까 지금 영화를 봤다는 게 요 무렵인가 싶기도 하죠. 그때 덴마크의 북한 대사관 서기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스웨덴의 북한 대사관 서기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태용호 씨는 북한에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90년대 말이라는 그때보다 이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 스웨덴에서 이제 다시 북한 EU 담당 과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EU 담당 과장이라는 것이 아마 평양에 가서 했던가 그러면 이제 요때가 북한에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그 이후니까 그때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나갔으니까 영화 본 뒤에 이 북한 대사관에서 태용호 씨가 대사관 서열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사상성에 있어서 이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안에서 당 책임자로서 이 사람이 세포 비서였으며
그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사상교육 업무까지 관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씨는 한마디로 북한의 그 사상 면에서 평양의 보증수표였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태영호 씨가 북한에서 태백산맥을 봤다 하는 것은 벌써 공무원 생활 한참 하고, 본인은 9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90년대 후반 하면 96년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쭉 해외에 있었으니까 90년대 말 이후 EU 유럽연합 담당 과장일 때 이제 그때 봤다 하는 건데, 그때 태백산맥을 보고 한국은, 남조선은 이런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영화도 막 보여주고 하는구나. 한국은 이래도 안 무너지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태용호 씨 말이 뭡니까? 평양방송을 한국에 뿌려도 한국이 안 무너지네.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보여주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감동을 느끼게 해주자 이랬는데, 태용호 씨 감동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왜 90년대 말에 태백산맥 보고 탈북 안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평양에 충성했죠. 그러면 지금 북한 방송을 한국에 뿌리자. 안방에서 평양 방송을 보게 해주자. 이러는 자들, 그들이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을 감동시키자는 것도 아니라는 게 본인이 실증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왜 한국에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들여오려고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까? 태영호 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북한이나 공산주의 선전, 선동에 잘 안 넘어간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그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안 넘어갈 선전, 선동을 왜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로 북한에 돈 벌어주려고. 그래, 한국 국민은 넘어가지 않고, 또 한국에서 한국의 영화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본 태용호 씨도 그때 안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게 굳이 북한의 그 선전물을 기어이 보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 밝혀라. 태용호 씨도 이런 말도 합니다. 이미 유튜브 같은 걸로 북한 통신, 북한 신문을 열람하고 있다. 유튜브에 북한 통신이나 신문이 그렇게 폭넓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슨 연예라고 할까?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좀 나오는데, 그렇게 전부 다 나오고 있지 않다. 태용호 씨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중국의 방송, 통신 이런 걸 개방을 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추앙하지 않는다. 그래, 앞에서 유튜브가 북한 영상물 이런 거를 보고 보여준다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유튜브가 허용하는 정도로 유튜브로 보라고 두자. 유튜브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불법물이다 해서 차단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이걸 풀어서 한국에 들여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거를 한국에 풀었는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러는데, 우리 한국에 중국 공산당 선전물을 개방했습니까?
중국의 그 공산당 사상, 그걸 학습시키는 선동물, 선전물을 공개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저 오락, 보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그 선전의 그 밀도가 아예 다른 겁니다. 어디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태용호 씨 그 아주 그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서 이렇게 논리도 철저하지 못하게 됐는가? 그냥 그런 노쇠한 사람이 됐는가?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태용호 씨 말이 이겁니다. 뭐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던 케네스 베라는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랬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맨날 같은 프로만 나오는 북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 차라리 그 노동하는데 동원이 되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는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봤구나. 그래, 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참 너무나 따분했다. 그러면 대북 방송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북한 방송이 북한에 우리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용호 씨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방송 한국이 먼저 들여오자. 북한은 우리 거 절대 안 가져갈 건데, 앞에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본색이 그냥 벌써 탄로났다. 태용호 씨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유와 반공주의를 혼용하던 시대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 이걸 바로잡겠다.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섞어 쓰는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런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태용호 씨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북한화하려고 했다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속으로 옳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했던 거구나, 이랬습니까? 뭐 옳고 그른 문제는 리마연에서 윤석열이 진짜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비판 방송을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태용호 씨의 북한 본색입니다. 그저 바꿀 수 없는 그의 그 실핏줄 속에 있는 북한성, 바로 그게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태용호 씨가 알아야 할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처럼 영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공무원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내는,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하면 헌법이 고쳐지고 법률이 고쳐지는 이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또한 윤석열은 그가 대통령인 일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또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추진하겠다, 공산주의를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반공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공산주의가 변변한 게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이념을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반공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두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김정은 집단과 이 사상을 하나로 합치는 북한과 짬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걸 꿈꾸고 있다면 한시바삐 꿈에서 깨야 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쓰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평양방송을 한국에 뿌리자. 그래서 그걸 밀어주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법은 10중 10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태영호 씨가 이걸 만들겠다고 할 때 거기에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 10명 나오면 같이 붙잡아서 내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와 같은 소행을 볼 때도 태영호 씨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어떻든 태영호 씨가 이번에 나는 빨갱이니 이중간첩이니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바로 이 북한 방송, 이게 방송만이 아니죠. 북한의 저작권료를 주면서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연구물에서 드라마, 노래까지 막 통째로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난 리마연 방송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일을 가지고 태영호 씨가 어머 이건 꼭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태영호 씨는 북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3대, 4대가 넘어가기 전에는 엄연히 그는 북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며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북괴와 싸우면서 목숨을 잃은 가족이 있고 조부모가 있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영호 씨 같은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냉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자, 태영호 씨는 그 부친, 아버지가 북한 출생입니다. 평양의 무슨 대학 교수였다고 하죠. 이것도 구글 검색 내용입니다. 모친, 어머니가 북한 출생입니다. 학교의 교사였다고 합니다. 태영호 씨, 1962년 평양시 출생입니다. 북한 출생입니다. 태영호 씨와 그 부모 때가 다 북한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태영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태영호 씨는 북한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적대했던, 대한민국과 싸운 그런 사람입니다. 1984년부터 2016년 8월 탈북할 때까지 최소한 32년간 대한민국을 적으로, 그리고 저 김정은 집단 평양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한 이런 사람입니다. 태영호 씨는 지금 아주 가볍게 태백산맥을 예로 들면서 한국 남로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씨가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남로당, 빨치산 뭐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놓고 아, 이쪽 아니면 이쪽, 기호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한국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당을 증오합니다. 서울이 저 북계에게 태영호 씨의 본 땅인 그 북계에게 점령당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북한 사람인 태영호 씨는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원죄 앞에서 얼굴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살펴주고 잘해줘야 된다. 어디서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합니까? 북한에서 32년간 정부 일을 한 사람이 만일 기어이 저 김정은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야. 저 북한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면 그러면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태영호 씨 직접 이번에 평양 특사로 평양 다녀오십시오. 윤석열을 저렇게 물고 빨고 하는데 그렇게 긴밀한 관계라면 평양 특사 자리를 따내고 평양에 직접 다녀오십시오. 바로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태영호 씨가 스스로 주장했던 것을 증명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태영호 씨 그랬죠. 그래 고작 평양에서 내보내는 선전선동물을 한국에다 틀어놓고 세뇌되면 좋고 속으로는 이런 것이죠. 한국인이 세뇌되면 좋고 안 되면 이래도 끄떡없네.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래도 끄떡없네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마약 좀 먹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100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태영호 씨가 평양 특사로 가는 게. 태영호 씨가 평양 특사로 이번에 가면 태영호 씨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야, 저 남조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탈북자 태영호를 평양 특사로 보내는가. 훌륭하다 남조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태영호 씨가 직접 평양에 가서 한국의 체제가 평양의 체제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태영호 씨 당신이 스스로 말한 이중간첩이 아니라면,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중간첩이 아닌 당신을 손대지 못하고 그야말로 평양 특사를 맞이해서 대화의 문을 연다면 그걸 성취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 방송을 서울에서 틉시다 하는 말을 그때 가서 새로 한번 꺼내보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태영호 씨, 탈북자 태영호 씨를 이번에 대북 특사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검증 기회를 줘보자 하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태영호가 가서 북한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겠다. 평창올림픽처럼 이런 거 하나 받아낸다든지. 그건 좀 너무 시시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래 남북대화 하자. 전화통화라도 하자. 예전에 많이 써먹던 직통전화 다시 선 연결하겠다. 자, 이런 거 태영호를 보내서 한번 이뤄내 보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